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월 12일 날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HBM은 이제 단수가 높아지면서 열 문제, 열하고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운 HBM, SK 하이닉스가 이 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 전에 HBM, 아이스 HBM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만에서 엔비디아의 컴퓨텍스 2016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삼성이 HPB라는 또 이 냉각 기술이 적용된 HBM5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양쪽 회사의 열과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전기를 많이 쓰죠. 뜨거우면 또 GPU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HBM 내부에서는 이 단수가 지금 12단인데 16단, 20단 이렇게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10이라는 걸 먹으면 사실은 뭐 GPU에서 먹는 거는 6이고 그 식히기 위해서 쓰는 것이 거의 4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HPB 그러니까 히트 패스 블럭이라고 했고 SK 하이닉스는 IHBM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기술의 양쪽의 기술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컴퓨텍스 2016 현장에서 삼성전자는 HBM5 모급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형이죠. 모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재혁 CTO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히트 패스 블록 요겁니다. 그러니까 HPB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딜 사이트의 김주현 기자님한테 방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컴퓨텍스 2016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HPB 기술이 원래 엑시노스에도 적용될 거라고 하던 기술인데 HBM에서도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HBM5 모급 공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HBM 경쟁의 중심이 용량 경쟁에서 이제는 발열을 잡는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IHBM을 공개했고 삼성전자는 HPB를 공개를 했습니다. 두 회사 보고 있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HBM5 시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HBM5부터 발열이 진짜 문제가 되는가? HBM4까지는 아직까지 12단입니다. HBM4E에서 16단 샘플이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E에서 16단을 만들었지만 상용화가 안 됐죠. 과거 HBM3E까지는 GPU하고 HBM 인터포저를 연결하는 정도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열이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HBM5부터는 D2D, die to die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D2D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라는 단일 패키지 내에서 여러 실리콘 다이 D램을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칩처럼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핵심 기술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그냥 하나처럼 연결이 돼서 하나의 어떤 이런 핵심 반도체 기술이죠. 그래서 GPU 내부 기능의 일부를 HBM 베이스 다이 쪽으로 가져오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커스텀이 된 거죠. 고객 맞춤형이 되면서 점점 더 이 베이스 다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거리가 감소하고 지연 시간이 감소를 하고 전력 효율이 향상이 되죠. 단점은 뭐냐면 특정 영역에서 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GPU HBM이 있지만 HBM5에서는 GPU, HBM 베이스 다이, HBM 코어 다이 구조가 되면서 베이스 다이가 단순한 칩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연산과 데이터 처리까지 하니까 이 베이스 다이가 뜨거운 베이스 다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해법을 IHBM,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최근 IHBM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자, HBM이 이쪽에 있죠. HBM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인데 여기에 이제 D2D 이제 요 파이가 들어가고 SoC, 여기 GPU나 CPU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SK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열을 빼내는 것을 이 HBM 모듈 안에다 넣어버린 거죠. 여기 아이스. 그래서 요 I를 해가지고 여기서 IHBM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을 여기서 직접 뽑아내겠다. 내부에서 요거하고 삼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아이스. 쉽게 말하면 HBM 내부에 냉각 구조를 심어 넣는 방식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한 위치에서 즉시 외부로 빼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패키징 내부를 낸 겁니다. 패키징 내부를 냉각을 하는 거고 열 제거 속도가 향상이 되고 증가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이 지금 HBM4에서는 12단, 16단, 20단, 24단 올라갈수록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해법은 뭐냐? HBB입니다. 삼성이 공개한 것은 HBB, 히트 패스 블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조금 다르죠. 여기가 이제 그 HBM이죠. HBM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 옆에다 붙이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는 기능이 조금 다른 거죠. 히트 패스 블록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송재혁 CTO가 최고 기술 책임자죠. 꿀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꿀뚝. 자, 이거를 꿀뚝처럼 보는 거죠. 꿀뚝처럼. 그래서 개념은 HBM 코어 다이, HBM 코어 다이, 이제 HBM이 이렇게 계속 쌓는 거죠. 쌓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가 밑에 들어가고 그 중간에 HB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을 빼내는 전용 통로를 HBM 내부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만든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깊은 데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이 HBM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하든 이거 빼내겠다는 얘기죠. 삼성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D2D 인터페이스 발열을 대응하겠다. HBM5에서는 베이스 타이에 GPU, IP 일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타이에 특정 영역에 엄청난 핫스팟이 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그게 거의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을 HPB를 통해서 외부로 빼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가? 뭐 항상 얘기를 하면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에 나오죠. SK 하이닉스의 강점은 뭐냐? HBM 적증 기술이 최고죠. MR 모프 노하우가 있죠. 양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걸 스택 쌓는 데 대해서는 지금 삼성이 아직 HBM4에서 어떤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SK 하이닉스가 적층하는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죠. 베이스 타이 자체 설계를 요게 이제 TSMC의 파운드리 외부를 의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HBM5부터는 이 베이스 타이에 일부 연산작용이라든가 데이터 뭐 어떤 이렇게 장치가 들어가는데 이걸 TSMC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삼성의 이제 그 송재혁 반도체 부분의 CTO가 HBM 샘플을 모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HBB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냐?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전부 할 수 있다는 것. 턴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스 다이 설계서부터 열 설계까지 동시에 최적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송재혁 CTO도 원팀을 계속 강조한 이유도 여기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HBM5부터는 메모리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SK도 아는 일이고 삼성도 아는 일이단 말이에요. 베이스 타이 설계, 패키징, 열 설계 전부 다 연결 한 방에 할 수 있다. 삼성은 그게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의 가장 큰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BB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HBM4E에서 이미 검증을 완료했다.
지금 송재혁 CT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PV를 HBM5에부터 적용을 할 건데 HBM4E에서부터 이미 검증을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딜사이트의 김주현 기자 말 맞따라 이걸 벌써 HPV를 어디에다 적용을 했느냐? 엑시노스에다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HBM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HBM은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리콘 검증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HBM4E에다 적용을 아니고 HBM5에다 적용을 할까요? 근데 잠깐 또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PB가 아마 이게 그 이론적으로 완성이 됐지만은 실물적으로 여기 검증을 완료를 했다 그러지만은 상용화에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성공을 한다 그러면 삼성은 HBM4E가 내년부터니까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HBM5, 5E까지 동일한 열관리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HBM4E를 전시를 하고 뭐 베이스 다이든가 코어 다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똑같은 제품이 10월 12일에서 13, 14까지 코엑스에 있는 반도체 대전에서 나올 겁니다. 저도 가서 직접 사진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HBM 경쟁은 어떻게 변할까? 이 시장을 한번 봐야 되죠. HBM3E 경쟁은 누가 먼저 공급하느냐, HBM4는 누가 더 빠르냐, 속도 전쟁 얘기죠. 11.7이냐 뭐 13기가 bps는 이런 얘기죠. 근데 HBM5부터는 열을 누가 잡느냐, 누가 더 차갑게 만드느냐, 이것이 경쟁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속도 경쟁보다 발열 경쟁, 전력 경쟁, 패키징 경쟁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삼성이 유리할 것인가, SK가 유리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독 달팽이의 결론을 보면 SK 하이닉스의 IHBM은 냉각 장치를 HBM 안에다 넣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HPB는 열이 지나가는 전용 고속도로를 HBM 내부에다만, 내부라는 거 안이나 뭐 내부나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약간의 저 기술적으로 다른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비슷한 구조이면서 작동하는 원리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HBM5 시대에는 속도보다 발열이 더 큰 병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컴퓨텍스 2016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누가 더 빠른가가 아니라 누가 더 시원한가를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 아마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HBM을 만들고 있는 다른 한 업체가 있죠. 마이크론은 아직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HBM 만들다 하지만 이 기술까지 따라오려면 뭐 그냥 10년도 더 걸리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HBM의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의의 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